네, 본 내용은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자, 오늘은 IM증권의 여러 보고서를 종합해서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2026년 시장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그 핵심 전략 5가지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답답한 거시경제의 안개부터 걷어내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 반짝이는 국내 시장의 기회를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나선 국내와 해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할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2026년을 위한 생존 전략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026년 글로벌 증시. 와,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굳이 하자면 짙은 안개 속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지 그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IM증권 보고서에 나온 바로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2022년 기억나세요? 맞아요. 가파른 금리 인상에 경기 침체 온다고 해서 정말 모두가 힘들었던 바로 그 해. 2026년이 바로 그 2022년의 데자뷰가 될 수 있다는 좀 섬뜩한 경고인 거죠. 왜냐하면 2025년 증시를 힘차게 밀어 올렸던 엔진들이 2026년엔 거의 다 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넉넉했던 유동성, 너도나도 뛰어들던 AI 투자, 친시장 정책 같은 순풍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는 물가, 중간 선거라는 정치적 안개 속,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비싸다는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거대한 역풍을 정면으로 맞게 된 겁니다. 그 부담감이 바로 이 그래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요. S&P 500 주식에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하고 그냥 안전하게 묻어두는 미국 국채 수익률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아니 뭐하러 위험하게 주식을 해? 이럴 바엔 그냥 안전한 국채 사고 말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힘이 쭉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나라로 돌려볼까요? 미국이 이런데 한국은 괜찮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32조 원. 이게 바로 2026년 한 해에만 발행될 걸로 예상되는 국고채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건 그냥 공급 폭탄 수준이에요. 시장에 있는 돈을 쫙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국고채뿐만이 아니에요. IM증권 보고서를 보면 법이 바뀌어서 지방채 발행도 늘어날 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금리가 오르면서 외국인들이 한국보다 일본이 더 낫겠는데 하면서 자금을 뺄 가능성까지 있다는 거죠. 물건은 창고에 넘쳐나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줄어드는 딱 그런 유동성 압박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답답한 이야기만 들으니까 2026년은 그냥 주식 접어야 하나? 이런 생각 드시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진짜 기회가 피어나는 법이거든요. 바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 주주행동주의 시대의 개막이 그 주인공입니다. 지배구조. 단어만 들으면 좀 딱딱하고 어렵죠? 근데 이거 정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이 회사 진짜 주인이 누구야? 를 정하는 규칙이에요. 지금까지는 대주주 일가 마음대로 돌아가던 판이 이제는 법적으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도록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낼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중요한 법들이 줄줄이 통과되면서 제대로 판이 깔렸습니다. 이사의 청실 의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 이름은 어렵지만 하나하나가 소액주주에겐 엄청난 무기들이에요. IM증권 보고서 표현을 빌리면 2025년이 법을 만드는 해였다면 2026년부터는 그 법을 가지고 행동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변화가 진짜 핵심인데요. 옛날에는 이사가 그냥 회사 이익만 챙기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법에 모든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요. 그동안 대주주가
자기 이익 챙기려고 회사를 희생시키는 일들, 헐값에 합병하거나 이상한 회사 비싸게 사주는 그런 일들을 막을 법적 근거가 생긴 거예요. 우리 소액주주들 손에 아주 강력한 칼이 쥐어진 셈이죠. 와,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3% 룰 강화. 예전에는요, 대주주 일가가 표 대결을 할 때 삼촌도 3%, 사촌도 3%, 동생도 3% 이런 식으로 각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럼 수십 명만 모여도 사실상 30%가 넘는 힘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감사를 딱 뽑을 수 있었죠. 그런데 2026년 9월부터는 이 모든 가족, 친척, 특수관계인을 싹 다 묶어서 딱 3%의 힘만 갖게 됩니다. 수십 명의 힘이 그냥 한 명의 힘으로 쪼그라드는 거죠. 이러면 우리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서 추천한 감사가 뽑힐 확률이 극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할 우리 편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기회를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국내 투자 아이디어를 두 가지 키워드, 내러티브와 구조적 수혜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배구조 개선의 가장 큰 혜택을 볼 곳, 바로 지주사입니다. 왜냐? 간단해요. 그동안 대주주 맘대로 한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얻어맞고 주가가 가장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그러니 반대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가장 크게 뛰어오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회사들이에요. 첫째, 자사주를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주주들한테는 안 돌려주는 회사. 이제는 그거 소각해 하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둘째, 3세, 4세로 경영권을 물려줘야 해서 주주들 눈치를 봐야 하는 회사. 마지막으로 과거에 주주들 뒤통수 치는 M&A를 해서 단단히 찍힌 회사들. 바로 이런 기업들이야말로 법 개정의 효과를 등에 업고 재평가받을 잠재력이 가장 큰 후보들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IM증권 운송보고서를 보면 2026년 운송업황 자체는 항공이든 해운이든 별로 안 좋을 거라고 해요. 그럼 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럴 때일수록 당장 눈앞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 즉 내러티브가 강한 주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죠. 대한항공은 당장 비행기 타는 사람이 줄어도 아시아나랑 합병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야. 방산 부문이 성장하고 있어. 라는 강력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이라는 든든한 배경에 주주환원도 잘하고 심지어 그 유명한 로봇계 만드는 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이라는 미래의 꿈까지 품고 있죠. 업황이 안 좋을 때 시장은 바로 이런 꿈을 가진 기업에 열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눈을 밖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변동성이 커진 미국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해외 투자는 이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 세상이 시끄러울 때마다 가치가 빛나는 안전자산의 왕, 금. 그리고 AI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될 구글.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것 한 가지. 바로 양극화 시대의 생존 전략, 가성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하면 아무리 험난한 시장이라도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핵심입니다. 2025년까진 AI 이름표만 붙이면 주가가 날아갔지만 이제 그런 묻지마 투자 시대는 끝났어요. 진짜로 돈을 버는 기업, 즉 실적이 나오는 소수의 기업만 살아남을 겁니다. IM증권은 그 최종 승자로 구글을 딱 꼽고 있어요. 왜냐? 구글은 반도체 설계부터 클라우드, AI 서비스까지 AI에 필요한 모든 걸 자기 혼자 다 하는 사실상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이게 바로 다른 기업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구글만의 경제적 해자입니다. 그럼 가성비 테마는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미국의 상위 10% 부자들은 자산 대부분이 주식이에요. 주가가 오르면 신나게 돈을 쓰죠. 하지만 나머지 90%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가 상승의 혜택은 못 보면서 고물가, 고금리의 직격탄만 맞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부의 K자형 회복,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지갑이 얇아진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싼 걸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월마트 주가가 신고가를 찍고 심지어 부자들까지 월마트로 몰려들고 있어요. 미국판 다이소라고 불리는 달러 제너럴이나 달러트리는 이제 저소득층에겐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됐죠. 이건 잠깐 반짝하는 유행이 아닙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소비 트렌드의 대전환이에요.
2026년은 물론이고 앞으로 몇 년은 계속 주목해야 할 핵심 테마입니다. 자, 지금까지 거시경제의 짙은 안개부터 국내외 투자 아이디어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2026년이라는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갈 현명한 투자자의 생존 전략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투자 전략 이 4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변화,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메가 트렌드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이 변화의 수혜를 정통으로 받을 소수의 기업에 집중해야 하고요. 셋째, 금, 구글, 가성비 테마로 해외에 분산 투자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이 구조적 변화의 끝을 믿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승리의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그 답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